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속일 테면 속여봐의 그 대망의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 때문에 벌써 긴장이 된다고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나봐요. 그렇다면 더욱 자세히 영상을 봐야 해요. 알겠죠? 이번 이야기는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는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알아보는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벌써 무시무시하다고요? 여러분이 이 장비를 이용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내용은 초등 6학년 과학과정에 나오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단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학과정 중 자극과 반응 단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알아본다니 벌써 걱정되신다고요? 아주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895년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청년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의 손에 잡혀 경찰서로 끌려왔어요. 청년은 뭔가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경찰들은 단호한 태도로 청년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청년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경찰이 말해요. 당신이 다녀간 후에 사무실에는 중요한 문서와 돈이 없어졌어. 당신이 한 짓 아니야?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증거가 있나요? 있으면 가져와봐요. 전 억울하다고요.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청년의 태도를 보며 경찰도 당황했어요. 사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짠 하고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구세주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의 범죄학자 체사레 롬브로소 씨였어요. 롬브로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의 몸에 커다란 기계와 연결된 장치를 붙이고 난 후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몇 차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기계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얼마 후 롬브로소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은 반쪽짜리 범인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인이면 범인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반쪽짜리라니. 이 말에 청년도 놀라고 경찰도 모두 놀랐어요. 롬브로소 씨는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문서는 훔쳤지만 돈은 훔치지 않았으니까. 롬브로소 씨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당시 롬브로소 씨는 혈압과 맥박 측정 장치를 범죄자 신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용의자에게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문서를 훔쳤느냐고 질문했을 때 혈압과 맥박이 심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했고, 돈을 훔쳤는지 물었을 때 혈압과 맥박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반쪽짜리 범인인 것을 알아낸 것이었죠. 이 일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랍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고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어때요? 흥미롭죠? 이렇게 속일 테면 속여봐의 첫 번째 장의 이야기는 거짓말 탐지기의 탄생과 관련된 일화를 흥미롭게 알려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자주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실험도 소개하고 있죠.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실험 참가자의 60%는 불과 10분 동안 평균 두세 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대부분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자신을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부풀린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상습적인 거짓말을 넘어서 도가 지나치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또는 황당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코패스. 혹시 뉴스나 책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인가요?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고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섭죠? 죄를 지어놓고 태어나게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데 그것을 확인시킬 증거가 없다면 정말 환장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이 누구입니까? 혈압과 맥박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뇌파 거짓말 탐지 기술을 만들어냈고 계속 새로운 발명을 이어나가는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인체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넘어가야 뿌듯하겠죠?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의 약 95에서 98%를 가려낼 정도의 놀라운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과학 수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폴리그래프와 뇌파 탐지기로 나누어집니다. 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폴리그래프는 거짓말을 하면 발생하는 몸의 변화 중 호흡, 혈압과 맥박, 피부 등의 변화를 예민하게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신체 중 가슴과 배, 손가락, 팔에 각각 측정 도구를 부착하고 여러 질문에 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프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거짓말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그래프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분을 하거나 불안, 공포감이 느껴질 때면 인체에서 변화가 감지되거든요. 호흡 측정 장치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면 숨이 빨라지게 되고 혈압과 맥박 장치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피부 전기 반사 측정 장치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땀이 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땀구멍이 많은 손에 주로 부착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하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보면 딱 하고 거짓말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럼 뇌파 탐지기는 어떨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뇌파 탐지기는 뇌파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치랍니다. 뇌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컴퓨터의 저장 공간과도 같죠. 우리가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해도 뇌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답니다. 뇌파 탐지기는 머리에 10개 정도 되는 미세 전극을 붙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물건을 보여줬을 때 일어나는 뇌의 반응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에서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뇌파는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지금 에디가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데 에디가 보지 못했던 물건이라면 뇌파는 평범한 수치를 보이지만 에디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또는 본 물건이라면 뇌에서 자동으로 반응하여 높은 뇌파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만일 높은 뇌파가 발생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폴리그래프가 보통 95%의 정확성을 보인다면 뇌파 탐지기는 보다 더 높은 98%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갇혀있을 뻔했던 사람이 뇌파 거짓말 탐지기로 누명을 벗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책에는 설명이 없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의 신체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뭘 더 알아보냐고요? 알아두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가끔 긴장하면 입에 침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고 막 오줌이 마렵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율신경 때문이랍니다. 자주 경험하는 일이고 어렵지 않죠? 자율신경의 자율을 한자로 뜻풀이하면 스스로 자, 법율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관할하는 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장박동, 호흡, 소화, 눈물과 침, 땀의 분비가 있어요. 자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것은 모두 자율신경이 작동하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회사에서 과장 결제 받고 부장 결제 받고 차장까지 결제를 받는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율신경은 자신들이 알아서 위급 상황이 닥치면 척척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죠. 막 복잡해지려고 해서 싫다고요? 이제 두 가지만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요. 교감신경은 심한 운동을 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반응하는 신경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심장, 폐, 근육을 조종하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이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소화와 흡수를 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해요. 가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도 다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들킬까 걱정되는 순간과 공포의 순간에는 이 자율신경들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워있던 털이 바싹 곤두서는가 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방광이 수축되면서 소변이 마렵고 쿵쾅쿵쾅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크게 하게 되죠. 위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은 비상사태를 직감한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래요. 어때요?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측정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평소와는 다른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리고 신기한 우리 몸의 작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좀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요. 함께 공부하다 보면 하나둘 궁금증이 더 생기고 호기심도 넘쳐나게 될 거예요. 아참! 혹여 잠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잘 생각하세요. 엄마는 거짓말 탐지기 없어도 귀신같이 여러분의 신체 변화를 직감하고 알아채고 말 테니까요. 그나저나 엄마의 거짓말 탐지기는 어디에 숨겨놓은 걸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